얘야, 너 TV 나오더라. 5년 만에 걸려온 전 시어머니의 전화. 안부 인사는커녕 첫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이혼할 때 받아간 위자료, 그거 우리 아들 돈이잖아. 그 돈으로 장사해서 번 거니까 매달 수익의 10%씩 우리한테 보내. 무시한 채 전화를 끊었지만 시댁의 고약한 횡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유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 지상파 방송이 나간 뒤 예약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100통이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유는 앞치마를 두르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32살의 얼굴에는 5년간의 시댁 생활이 남긴 주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정신없겠네. 서유는 혼잣말을 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리대 위에는 오늘 손님들에게 내놓을 나물과 생선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칼을 집어들고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채웠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식당 앞에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번호표를 나눠주는 서윤의 손이 바빴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어제 TV 나오는 거 봤어. 얼굴도 곱상한 양반이 어찌 그리 손맛이 야무져? 아주 대단하더라고. 중년 여성이 서윤의 손을 덥석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하시죠? 금방 자리 만들어 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서윤이 허리를 굽혀 싹싹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의 칭찬이 쏟아졌지만 서윤의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5년 전 시댁 부엌에서 홀로 밥을 지으며 울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식당 안은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은 주방을 오가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12가지 반찬이 담긴 정갈한 상이 하나씩 홀로 나눠갔습니다. 야, 이 된장찌개 좀 봐라. 구수한 게 꼭 우리 엄마가 옛날에 가마솥에 끓여주던 그 맛이랑 똑같네. 세상에 요새 이런 맛 내는 집이 어디 있어? 한 손님이 국물을 크게 한술 뜨더니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주방 안에서 그 말을 들으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남긴 레시피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대형 아파트 거실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점례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62살의 얼굴에는 화장기가 짙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어머, 야, 저거 서윤이 아니냐? 재수없게 쫓겨난 저 물건이 왜 저기 나와? 박점례가 눈을 까뒤집으며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화면에는 서윤의 작은 식당과 그녀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박점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세상 천지에 저 계집애가 저기서 사장 소리를 듣고 있네. 아이고 배야, 저게 무슨 일이야. 박점례는 리모컨을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서윤의 식당 앞에 긴 줄이 늘어선 모습이 나왔습니다. 방 안에서 강진호가 나왔습니다. 35살의 그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눈곱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엄마? 진호가 하품을 크게 하며 물었습니다. 야, 진호야.
너 정신 차리고 이것 좀 봐. 내 마누라였던 저 서윤이가 지금 TV에 나온다니까. 박점례가 삿대질하며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진호는 화면을 보더니 귀신이라도 본 듯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여자가 왜 저기 있어? 설마 저거 맛집 방송이야? 진호의 목소리가 보기 흉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힘이 빠진 듯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화면 속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야야, 저 식당 미어 터지는 것 좀 봐라. 줄이 아주 끝도 없네. 장사가 아주 노다지야, 노다지. 박점례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탁탁 소리나게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돈독이 오른 듯 묘하게 번뜩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혼할 때 준 위자료가 얼마였죠? 한 3천 줬었나? 진호가 침을 꿀꺽 삼키며 중일거렸습니다. 그럼 생돈 3천만 원. 내 아들이 피땀 흘려번 귀한 돈을 낼름 처먹고 나가더니 그 돈으로 저렇게 호의호식하며 TV까지 나와? 아이고 억울해라. 저건 다 우리 집 돈으로 세운 거야. 박점례의 입꼬리가 뱀처럼 비틀어졌습니다. 그녀는 계산기를 꺼내 신들린 듯 버튼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명만 와도 한 달이면 매출이 1,000만 원은 훌쩍 넘겠어. 아이고 내 돈. 내 금쪽 같은 돈이 저기서 굴러가네. 박점례가 허벅지를 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호는 핸드폰을 꺼내 서윤의 식당을 검색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서윤의 식당 리뷰가 수백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 서울 바닥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식당 됐나 봐요. 진호가 핸드폰 화면을 박점례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박점례는 화면을 뺐다시피 낚아채더니 리뷰를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그녀의 미간이 주름살 깊게 좁혀졌습니다. 이 황금알 낳는 거위를 그냥 놔둘 수는 없지. 그렇고 말고. 박점례가 핸드폰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이에요? 이미 남남인데 어쩌려고요? 진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남남은 무슨 놈의 남남? 우리 집 위자료 미천으로 차린 식당인데 그 돈이 누구 돈인데 전현이 혼자 다 처먹어? 우리한테도 당연히 지분이 있는 거지. 박점례가 책상을 쾅 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호는 잠시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작은 원룸에서 강진호는 사채업자에게서 온 문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빚이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 친구와 시작한 사업마저 망했습니다. 진호는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서윤이가 저렇게 동방석에 앉다니. 역시 복덩이였나? 진호는 핸드폰 속 서윤의 사진을 보며 비굴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결혼했을 때는 그저 말 잘 듣는 식모 같은 여자였습니다. 군소리 없이 집안일만 하고 시부모님 수발만 들던 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서윤이는 마음이 약하니까 살살 달래서 다시 만나면 되겠네. 그럼 내 빚도 다 해결되고. 진호의 입가에 음흉하고 비뚤어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서윤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아직 연락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서윤의 식당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던 서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윤은 불을 줄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 식당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나다 나. 내 시험이다. 박점례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서윤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며 멈췄습니다. 5년 동안 야, 너라고만 불렸지 한 번도 다정하게 불러준 적 없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희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서윤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너 오늘 TV 나오는 거 봤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장하더라. 어쩜 그렇게 음식을 맛깔나게 해? 박점리의 목소리에 기름을 바른 듯 가식적인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그래서요? 바쁘니까 용건만 말씀하세요. 서윤은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아유, 장사 잘 되니 어머니가 기특해서 전화했지. 우리 가족끼리 이럴 게 뭐 있니? 너 TV 나온 거 보니까 내가 다 뿌듯하더라. 박점례가 호호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뱀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축하받고 싶지 않네요. 끊겠습니다. 서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있어봐라. 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나갈 때 가져간 그 위자료 있잖니? 박점리의 목소리 톤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건 왜요? 서윤의 눈썹이 파르르 떨리며 올라갔습니다. 그게 우리 진호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이잖니? 내가 양심이 있으면 우리 집 미천으로 저렇게 큰 식당 차렸는데 수익금의 10% 정도는 매달 보내주는 게 사람 도리 아니겠어? 박점례가 마치 맡겨둔 돈 내놓으라는 듯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위자료는 제가 5년 동안 종처럼 산 대가로 법원에서 정해준 제 돈입니다. 그리고 이 식당은 제 피땀으로 만든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억울함에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가 어쩌고 저째? 이 은혜도 모르는 년이. 내가 우리 집에서 밥 얻어먹고 살면서 배운 솜씨로 돈 벌면 고마운 줄 알고 상납을 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박점례의 가식적인 가면이 벗겨지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서윤이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윤은 주방 벽에 기대어 무너지듯 주저앉아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박점례는 뚜뚜 소리만 나는 핸드폰을 보며 얼굴이 험악하게 붉어졌습니다. 이 건방진 년이 감히 내 전화를 끊어? 어이구, 혈압이야. 오냐, 내가 어디까지 잘 나가는지 두고 보자. 박점례가 거실 소파를 퍽퍽 내리쳤습니다. 진호가 놀라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왜요? 서윤이가 뭐래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라긴, 전현이 돈 좀 벌더니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다. 감히 시어머니 말을 무시해? 박점례가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고 딸 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진이야. 나다. 너 지금 당장 이리로 와봐라. 저 서윤이년 버르장머리를 확 고쳐놔야겠다. 박점례의 목소리에 시퍼런 도끼가 서렸습니다. 저녁 6시 서윤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축 늘어졌습니다. 의자에 간신히 앉아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박점례의 그 뻔뻔한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박점례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엮이지 말자. 제발. 서윤은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주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처럼 새벽에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유리문에 붉은 페인트로 사기꾼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굳은 채 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한 거야.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페인트를 만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전에 누군가 이것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윤은 급히 청소 도구를 가져와 페인트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붉은 자국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땀이 이마로 흘러내렸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지나가다 서윤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떤 몹쓸 놈이 남의 귀한 가게에 이런 짓을 해놨대? 중년 남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금방 지울게요. 신경 쓰지 마셔요. 서윤이 속상한 마음을 꾹 누르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을 문지른 끝에 겨우 페인트가 지워졌습니다. 서윤은 허리를 펴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박점례는 동네 부녀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카페에는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6명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점례 언니. 오랜만이네.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어. 한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말도 마.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얼굴인들 성하겠어? 오늘 내가 다들 들려줄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서 나왔어. 박점례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과자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몸에 좋은 거니까 다들 좀 들어봐. 먹으면서 내 억울한 사정 좀 들어달라고. 박점례가 가식적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여성들이 고맙다며 과자를 집어먹었습니다. 아니, 점례 언니. 무슨 일이길래 그래? 어디 아픈 거야? 한 여성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실은 내 전 며느리년 얘기야. 아이고, 내 팔자야. 박점례가 한숨을 땅이 꺼지게 쉬었습니다. 여성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며느리? 진호랑 이혼한 지 꽤 되지 않았어? 다른 여성이 물었습니다. 이혼했지. 근데 그년이 얼마나 독하고 못됐는지 다들 알면 기절할걸. 5년 동안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시어머니를 머슴 부리듯 구박하고 밥 한 끼를 제대로 안 해줬어. 내가 며느리 눈치 보느라 물 한 그릇도 제 손으로 못 떠먹었다니까. 박점례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여성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요새 젊은 애들이 무섭다더니 그 정도였어? 한 여성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뿐인 줄 알아? 이혼할 때 내 아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위자료로 홀랑 뜯어갔거든. 근데 그 돈으로 식당을 차리더니 어제는 TV까지 나와서 효부 노릇을 하더라고. 아주 가증스러워서 못 보겠더라니까. 박점례가 억울해 미치겠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어머, 그럼 어제 그 맛집 사장이 진호처였다는 거야? 여성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게 다 우리 집 돈인데 남편 버리고 나간 년이 우리 집안 비법까지 훔쳐가서 장사를 하니 내가 배가 안 아프겠어? 천벌을 받을 년이지. 박점례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여성들은 박점례의 연극에 속아 넘어가 입을 모아 서윤을 욕했습니다. 그건 정말 너무했네. 사람이 도리가 있어야지. 여성들이 박점례의 편을 들자 박점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진호는 서윤의 식당 건물주를 찾아갔습니다. 건물주는 6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진호를 맞이했습니다. 어이쿠, 귀한 손님이 오셨네. 무슨 일로 절 찾아오셨습니까? 건물주가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1층 식당 사장 서윤 씨하고 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호가 점잖은 척 공손하게 입을 뗐습니다. 아, 서윤 씨요? 요새 방송 타서 손님이 아주 구름처럼 몰리던데 사장님이 복덩이 친구를 두셨구먼. 건물주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건물주님께 아주 중요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진호가 앞으로 몸을 쑥 기울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저 이 건물 사고 싶습니다. 진호의 말에 건물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건물을요? 갑자기 이 낡은 건물을 왜? 건물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근처가 곧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투자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신 한 가지 꼭 들어주셔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진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조건이라니요? 무슨? 건물주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1층 식당 말입니다. 이번 계약 끝나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재계약해주지 마십시오. 그냥 내보내 달란 소리입니다. 진호의 눈빛이 독사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건물주는 잠시 당황하여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 장사 잘 되는 사람을 무작정 내쫓는 건 상도덕이 아닌데. 건물주가 난처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매매가에 프리미엄 얹어드린다고요. 남는 장사 아닙니까? 여기 제 명함입니다.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진호가 거만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건물주는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후 2시 서윤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 변호사가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윤 사장님. 전화로 상담 예약하신 상표권 문제 때문에 오셨죠? 변호사가 부드럽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제 식당 이름을 누가 도용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어서요. 너무 불안해서 왔습니다. 서윤이 자리에 앉으며 타는 가슴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데 혹시 식당 이름 상표 등록은 미리 해두셨나요? 변호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니요. 장사하느라 바빠서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제라도 하려고요. 서윤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식당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서윤의 밥상입니다. 서윤이 간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상표 검색 사이트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큰일 났는데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화면을 서윤 쪽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서윤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서윤의 밥상 원조 본점이라는 상표가 바로 이틀 전에 출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원인 이름에는 선명하게 강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진이 아가씨가 어떻게 이런 짓을... 서윤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장님, 법적으로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임자라 이걸 취소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변호사가 안타까운 듯 혀를 찼습니다. 그럼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데도 제 이름을 못 쓴단 말씀인가요? 법이 어떻게 이래요? 서윤이 억울함에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소송을 할 순 있지만 돈도 수천 들고 시간도 년 단위로 걸려요. 그동안 사장님은 이름을 못 쓰실 수도 있고요. 변호사의 설명에 서윤은 힘없이 의자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6시 서윤은 힘없는 걸음으로 식당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식재료 공급 업체 사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서윤 사장님. 미안하게 됐어. 그동안 밀린 외상가 오늘 안으로 다 입금해 주셔야겠어. 업체 사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다음 주에 정산해서 드리기로 약속했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서윤이 당황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위에서 쪼니까 어쩔 수 없어. 오늘 안 되면 내일부터는 채소고 고기고 국물도 없어. 납품 끊을 거니까 그리 알아. 사장이 단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잘못이라도 했나요? 서윤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무슨, 그냥 회사 방침이 그렇게 됐으니까 돈 없으면 장사 접으쇼. 사장은 차갑게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서윤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연달아 다른 업체들에서도 똑같은 독촉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들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서윤은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밤 10시 박점례의 집에서는 화기애애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점례와 진호 그리고 신우이 진이가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 나 상표 등록 완벽하게 끝냈어. 이제 서윤이 그녀는 자기 이름 한 글자도 못 써. 진이가 기세등등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30살의 진이는 눈매가 여우처럼 날카로운 여자였습니다. 아이고, 내 딸 장하다.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 그년 식당 간판 내리는 날만 기다리면 되겠어. 진호가 무릎을 탁 치며 만족스럽게 낄낄거렸습니다. 근데 엄마, 우리가 정말 그 옆에 가게를 차릴 거예요? 진이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이미 서윤이 가게 바로 맞은편 건물 1층 상가 도장 찍고 왔다. 아주 크고 으리으리하게 차릴 거야. 박점례가 승전보를 울리듯 득이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어디서 그렇게 났어요? 엄마 돈 없잖아. 진호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내 여동생이 시집 가려고 모아둔 비상금 좀 썼다. 성공하면 몇 배로 불려줄 건데 뭐가 걱정이야? 박점례가 진이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진이는 조금 아까운 듯 입술을 내밀었지만 큰돈 벌 생각에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요리는 어떡해요? 우리 중에 요리할 줄 아는 사람 없잖아요. 진이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이게 있다. 박점례가 안방에서 떼가 꼬재재하게 묻은 낡은 공책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진호가 공책을 받아 들춰보았습니다. 서윤이 그년이 시집 올 때 보물단지처럼 들고 온 레시피 수첩이야. 이사 갈 때 정신머리 없이 두고 간 걸 내가 챙겨놨지. 그년 손맛이 다 여기 들어있어. 박점례가 비릿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진호는 수첩을 넘겨보더니 서윤의 꼼꼼한 필체로 적힌 요리 비법들을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이거 대박인데? 이거면 서윤이네 손님 다 뺏어오는 건 시간 문제겠어요. 진호가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인테리어 공사 들어간다. 서윤이 그년 가게보다 10배는 더 번듯하게 만들어서 피눈물을 쏟게 해줄 거야. 박점례의 눈독이 탐욕으로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윤은 식당 건너편에 큰 간판이 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윤의 밥상 원조 본점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서윤은 길 한가운데 멈춰서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원조라니, 본점이라니.
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건너편 가게는 자신의 식당보다 2배는 커 보였고 으리으리한 금색 간판이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자신의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숨이 가빠졌습니다. 오전 11시 건너편 식당 앞에 화환이 끝도 없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박점례는 분홍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목에 힘을 준 채 가게 앞에 섰습니다. 동네 노인의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점례씨, 이게 대체 몇 평이야? 식당이 아주 대궐이네, 대궐. 축하해. 한 할머니가 손뼉을 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우리 아들이 애미 고생시킨다고 큰맘 먹고 차려준 거예요. 다들 어서 들어오셔요. 오늘 맛있는 거 잔뜩 해놨으니까. 박점례가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진호는 가게 입구에서 번쩍이는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자, 오세요. 대한민국 최고 맛집 원조 본점입니다. 오늘 오픈 기념으로 모든 메뉴 하나 시키면 하나 더 드립니다. 공짜나 다름없어요. 진호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팔을 붙들며 목청껏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10일이라는 말에 혹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식당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손님 한 명이 서윤의 식당 문을 열고 고개만 쏙 들이밀었습니다. 저기요, 사장님. 저기 건너편이 방송 나온 거기 본점 맞아요? 저기가 더 크고 화려한데? 중년 남자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손님. 저기는 제 이름을 도용해서 만든 곳이고요. 제가 진짜... 서윤이 다급하게 설명하려는데 남자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됐어요. 저기는 사람도 바글바글하고 하나 더 준다는데 뭐하러 여기 앉아 있어. 저기가 진짜니까 사람이 많겠지. 남자가 쌩하니 돌아서서 건너편으로 가버렸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오후 1시 건너편 식당은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점례는 주방 한복판에서 서윤의 수첩을 펼쳐놓고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첩의 레시피대로 양념을 넣어도 서윤이 내던 그 깊은 맛이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간이 왜 이래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닌데? 손님들 투덜거려요. 진이가 국을 한 입 맛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시끄러워. 손맛이 어디 하루아침에 나냐? 야, 조미료 가져와. 이거 하얀 가루 좀 팍팍 치면 손님들이 고기 국물인 줄 알고 환장하고 먹어. 박점례가 조미료통을 구멍이 뚫릴 정도로 흔들어댔습니다. 국솥 안으로 하얀 가루가 눈처럼 수북이 쌓였습니다. 서윤의 식당에는 거짓말처럼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도 파리 한 마리 날아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눈물이 고인 채 텅 빈 홀을 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너편에서는 박점례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길 건너까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참다 못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박점례가 유리창 너머로 서윤과 눈이 마주치자 보란듯이 손을 흔들며 조롱 섞인 웃음을 날렸습니다. 그 손짓은 마치 내까짓게 어쩔 거야? 라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였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녁 5시 서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젖은 행주를 내던지며 건너편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자 박점례가 카운터에서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서윤이 분노로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가게 안에 가득하던 손님들이 일제히 숟가락을 멈추고 서윤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망해가는 옆집 사장 아니니? 여긴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는데 웬일이야? 박점례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태연하게 웃으며 빈정거렸습니다. 제 식당 이름을 왜 훔쳐 쓰십니까? 남의 소중한 레시피는 또 어떻게 훔쳐간 거냐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쩡쩡 울렸습니다. 내 가게 이름? 예, 너 착각도 유분수지. 이건 내 딸이 법원에 가서 당당하게 등록한 우리 상표야. 어디서 남의 귀한 가게에 와서 행패야? 박점례가 카운터 너머로 몸을 쑥 내밀며 천연덕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상표 도용입니다. 당장 간판 내리세요. 안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서윤이 카운터를 쾅 두드리며 항의했습니다. 그때 박점례의 눈빛이 험악하게 변하더니 카운터 밑에 있던 물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와서 소란이야? 에이, 퇴! 재수없게. 박점례가 서윤을 향해 구정물 섞인 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서윤의 얼굴과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쇼. 도둑년이 제발 저린다고 지가 실력 없어서 망하는 걸 왜 남의 탓을 해? 어딜 감히 시어머니였던 사람한테 대들어. 박점례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동네가 떠나가라 외쳤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서윤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저 여자가 진짜 도둑인가 보네. 생긴 건 참하게 생겨선. 원래 저 집 며느리였다며? 에구, 시어머니한테 물벼락 맞을 짓을 했겠지. 손님들의 비수 같은 수군거림이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윤은 온몸이 젖은 채 모욕감에 몸을 떨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얼굴에 묻은 물 때문에 눈물인지 구정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박점례가 빗자루를 들고 서윤을 개쫓듯 휘둘러댔습니다. 서윤은 비틀거리며 가게 밖으로 쫓겨나왔습니다. 길거리의 구경꾼들이 서윤을 보며 쑥덕거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자신의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밤 9시 서윤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하며 주방 보조로 일하던 김아주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저 정말 면목이 없는데요. 김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갈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서윤이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물었습니다. 저 내일부터 식당 못 나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김아주머니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갑자기 왜요? 어디 아프세요? 제가 갈까요? 서윤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갑자기 허리도 안 좋고 집안에 사정도 생기고 아무튼 미안해요. 김아주머니가 횡설수설하며 전화를 서둘러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건너편 가게에서 박점례가 더 많은 월급을 약속하며 아주머니를 빼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머니도 사정이 있으시겠죠. 건강 챙기세요. 서윤은 차마 붙잡지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차가운 방 바닥에서 무릎을 감싸 안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의 식당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입에 담지 못할 악성 댓글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돈 벌더니 주방 위생이 쓰레기네요. 바퀴벌레 나왔습니다. 방송이랑 맛이 딴판입니다. 완전 사기 식당이에요. 주인이 인성이 글러먹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물벼락 맞는 이유가 있네요. 댓글들이 무더기로 달렸습니다. 서유는 핸드폰을 든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최고점이던 별점이 순식간에 1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예약 취소 전화가 연달아 걸려와 가게 전화기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서유는 더 이상 가게 문을 열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임시 휴업 안내문을 써서 유리문에 붙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문을 닫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내문을 붙이고 나니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유는 가게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구석진 골목에서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저 진호입니다. 조금만, 딱 일주일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곧 큰돈 들어옵니다. 진호가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또 약을 팔아? 이번에도 거짓말이면 내 다리 하나는 내놔야 할 거다. 사채업자의 거친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 전처 식당을 곧 제가 통째로 인수할 거거든요. 그러면 형님 돈 100번도 더 갚습니다. 진호가 식은땀을 닦으며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딱 일주일이다. 그때까지 돈 안 가져오면 내 인생 종 치는 줄 알아. 사채업자가 협박을 퍼붓고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진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건너편 서윤의 식당 불은 꺼진 채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윤아,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내가 버텨봤자 결국 그 가게는 내 손에 들어오게 돼 있어. 그게 내 팔자다. 진호가 어둠 속에서 섬뜩한 비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사흘 뒤 밤 11시 서윤은 휴업 중인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어두운 홀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너편 가게는 여전히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 문 쪽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4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이 밤중에 문 닫았습니다. 그냥 가세요. 서윤이 문을 열지 않고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 안 나세요? 김성진입니다. 6개월 전에 사장님 식당 방송에 처음 소개했던 PD입니다. 남자가 신분증과 명함을 유리에 바짝 대고 보여주었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남자를 알아보고 빗장을 풀었습니다. 문을 열자 김성진이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밤중에 불쑥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얼굴 좀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성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PD님이 이 누추한 곳엔 어쩐 일이세요? 보시다시피 저 이제 장사 안 합니다. 서윤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잠깐 안에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김성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이 불을 켜자 김성진은 테이블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소갈이 많이 하셨죠? 소식 듣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김성진이 안타까운 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PD님이 제 속사정을 어찌 다 아시겠어요.
그냥 제 팔자가 기구한 탓이죠. 서윤이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저 며칠 전부터 사장님 가게 근처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김성진이 서류 가방에서 사진 뭉치를 꺼냈습니다. 건너편 가게에 번쩍이는 간판, 박점례가 서윤에게 물을 끼얹으며 폐악질을 부리는 장면, 인터넷에 올라온 악성 댓글 캡처 화면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어떤 작자들이 꾸민 짓인지, 그쪽 식구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대충 다 파악했습니다. 김성진이 사진들을 서윤 앞에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서윤은 그 끔찍한 사진들을 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피디님이 대체 왜 이런 것까지 조사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 불쌍해서 그러세요? 서윤이 바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사장님 같은 실력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함에 무너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김성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6개월 전 처음 뵀을 때 전 사장님 음식에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손맛을 느꼈습니다. 그런 정직한 음식을 하시는 분이 이런 가짜들한테 지는 거 저 못 봅니다. 김성진의 진심 어린 말에 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이미 동네엔 사기꾼이라고 소문 다 났고 가게 이름도 뺏겼는데 전 다 끝났어요. 서윤이 무너지듯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장님, 이걸 한번 보세요. 김성진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한 뭉치를 더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식객의 귀환이라고 이번에 저희 방송국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대형 요리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총연출을 맡았습니다. 김성진이 서류를 넘겨주며 설명했습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고수들이 나와서 실력을 겨루는 자리인데 제가 사장님께 특별 출연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일드카드라고 하죠. 아이고, 저 같은 게 거기 나가서 뭘 하겠어요. 이미 얼굴에 먹칠이 된 사람인데. 서윤이 손사래를 치며 서류를 다시 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셔야죠. 더 큰 무대에서 본때를 보여줘야 진실이 밝혀지는 법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영영 사기꾼으로 남으실 거예요? 김성진이 서류를 다시 서윤 쪽으로 단호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피디님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셔도 되는 건가요? 혹시라도 피디님께 해가 갈까봐 겁이 나네요. 서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 걱정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집니다. 사장님은 그저 그 야무진 손맛 하나만 세상에 다시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죠? 김성진의 단단한 눈빛에 서윤은 결심한 듯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같은 시각 건너편 가게에서는 박점례와 진호가 돈 세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진호야. 오늘도 돈통에 10,000원짜리가 수북하다. 장사가 아주 노다지야. 진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입이 찢어져라 웃었습니다. 이게 다 엄마가 서윤이 수첩 잘 챙겨둔 덕분이죠. 역시 엄마 최고. 박점례가 거드름을 피우며 돈다발을 고무줄로 묶었습니다. 그때 진이가 핸드폰을 뚫어지게 보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빠, 대박 사건, 이것 좀 봐봐. 진이가 호들갑을 떨며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식객의 귀한 프로그램 모집 공고였습니다. 이게 뭔데 이렇게 난리야? 진호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요리 경연 대회인데 우승 상금이 무려 1억이래. 1억. 거기다 대기업이랑 계약도 시켜준대. 진이가 흥분해서 침까지 튀기며 말했습니다. 뭐? 1억. 아이고 세상에. 그 큰 돈을 준다고? 박점례의 눈이 탐욕으로 번쩍였습니다.
오빠가 나가면 되잖아. 우리한테 서윤이 레시피 수첩이 있는데 뭐가 겁나? 오빠도 가서 요리하는 신용만 하면 1등은 따놓은 당상이지. 진이가 진호의 어깨를 툭 치며 부추겼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나가볼까? 방송 한번 타면 우리 가게 가맹점도 전국에 쫙 깔리겠는데. 진호가 이미 1억을 받은 사람처럼 거들먹거렸습니다. 뭐냐? 내가 예전에 방송국 알던 놈한테 전화 한 통 넣어보마. 내 아들 일인데 내가 발벗고 나서야지. 박점례가 즉시 핸드폰을 꺼내들어 교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첫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오전 서윤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윤 식당입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윤 사장님 맞으십니까? 실례지만 저는 한승우 회장님 비서실의 정 비서라고 합니다. 차분하고 묵직한 남자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한승우 회장님이요? 어머, 뉴스에 나오시는 그 회장님 말씀이세요? 서윤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 이름은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던 대기업 식품사업부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 사장님을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 비서가 아주 깍듯하고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회장님 같은 분이 저 같은 사람을 왜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서윤이 당황해서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기사를 보내드릴 테니 이 주소로 와주십시오. 정 비서가 정중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3시 서윤은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빌딩 앞에 섰습니다. 25층짜리 번쩍이는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서윤은 잔뜩 긴장한 채 마른 침을 삼키며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에 도착하자 정 비서가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정 비서가 앞장서서 복도를 지나 대궐 같은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는 눈처럼 하얀 머리의 노신사가 인자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65쯤 되어 보이는 한승우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서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자, 이리 와서 앉으십시오. 한 회장이 마치 오래된 조카를 맞이하듯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쭈뼛거리며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갑자기 오라고 해서 많이 놀라셨지요? 미안합니다.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랬어요. 한 회장이 직접 따뜻한 차를 따라 건네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그런데 정말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건가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은 나 사장님 식당에 1년 전에 손님으로 간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 한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 1년 전에요? 서윤이 눈을 크게 뜨며 반문했습니다. 그때 내 아내가 거식증이 심해서 아주 고생을 했거든요. 물 한 모금도 못 넘기고 바짝 말라가는데 내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한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장님이 정성껏 끓여준 그 담백한 무국 한 그릇을 보더니 아내가 세상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걸 다 비우더라고요. 그게 우리 아내의 생전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한 회장이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서윤은 그 애틋한 사연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그런 귀한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제가 정말 큰 선물을 받았네요. 서윤이 코끝이 찡해져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고맙지요. 당신은 흙 속에 묻혀있는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귀한 손맛이 시기꾼들 모함에 묻히는 거, 나 절대 못 봅니다. 한 회장이 서윤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식품 연구실이 하나 있어요. 아주 조용하고 시설도 끝내줍니다. 이번 경연대회 준비하는 동안 누구 눈치 보지 말고 거기서 마음껏 요리하세요. 필요한 건 모든 말만 하고요. 한 회장이 황금빛 열쇠를 서윤의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건 저한테 너무 과분한 은혜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서윤이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려 했습니다. 과분하긴요. 이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기회예요. 그 못된 사람들 보란 듯이 이겨주세요. 그게 나를 돕는 겁니다. 한 회장이 단호하면서도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 따뜻한 격려에 힘을 얻어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회장님이 알려준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연구실 문을 열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최첨단 주방 시설이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부터 반짝이는 칼 세트, 비싼 냄비들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요리사 팔자에 이런 곳에서 요리를 다 해보네. 서윤은 감격스러운 탄성을 흘렸습니다. 서윤은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친정어머니의 레시피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정성껏 요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계로 정확한 온도를 재고 초시계로 시간을 딱딱 맞췄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실 창밖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서윤은 구슬땀을 흘리며 같은 요리를 10번, 20번 반복해서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한편 건너편 가게에서 박점례는 핸드폰 기사를 보고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서윤 사장, 대기업 회장 후원으로 화려한 부활 예고 라는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말이 돼? 박점례가 분을 참지 못하고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옆에서 같이 기사를 보던 딸 진이가 사색이 되어 말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저 한승우 회장이라는 양반, 장난 아닌 부자래. 서윤이한테 완전 든든한 백이 생긴 거야. 뭐? 한승우 회장? 저 구석진 식당 하던 년이 감히 재벌 회장이랑 놀아나? 아이고 배야. 억울해서 못 살겠네. 박점례가 가슴을 쾅쾅 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부서져라 쾅 닫아버렸습니다. 사흘 후 박점례는 독이 바짝 오른 표정으로 으슥한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기자 양반, 내 말 똑똑히 들어요. 이 봉투 안에 든 돈이면 기사 하나 끝내주게 쓸 수 있지? 박점례가 두툼한 돈봉투를 테이블 밑으로 쓱 밀었습니다. 아유, 점례 여사님. 어떤 내용을 원하시길래 이렇게 큰 돈을 쓰십니까? 기자가 봉투를 슬쩍 열어보더니 입꼬리를 실룩이며 물었습니다. 그 서윤이라는 여자 말이야. 그 재벌 회장이랑 아주 질 나쁜 관계라고 써버려. 돈 보고 몸 판년이라고 소문을 내란 말이야. 박점례가 눈을 번뜩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증거라도 있나요? 그냥 쓰기엔 좀 위험한데. 기자가 짐짓난처한 척을 했습니다. 증거? 기자 양반이 요령껏 만들어내야지. 사진을 합성하든 소문을 꾸며내든 그건 당신 전공 아니야? 돈 더 줘? 박점례가 비열하게 웃으며 지갑을 또 열었습니다. 기자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더니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인터넷에는 자극적이고 더러운 기사가 사방에 깔렸습니다. 인기 요리사 서윤, 알고 보니
재벌 회장과 부적절한 미래, 충격 폭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댓글창은 그럴 줄 알았다. 실력도 없는 게 몸으로 때웠네 하는 악플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은 연구실에서 기사를 확인하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얼어붙었습니다. 핸드폰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문자로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서윤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 한 회장의 법무팀이 정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인류 변호사들이 그 기자와 박점례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즉각 접수했습니다. 허위 기사는 순식간에 삭제되었고 유포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회장이 직접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윤 씨, 많이 놀랐죠? 나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게 해서 미안합니다. 한 회장의 묵직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 때문에 회장님 명예까지 더러워진 것 같아 너무 죄송해서. 서윤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나 한승우,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내 변호사들이 아주 박살을 낼 테니 사장님은 요리에만 전념하세요. 아시겠어요? 한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다시 앞치마를 질끈 묶었습니다. 훔쳐간 레시피 수첩의 내용을 하나씩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건 테스트 버전이었어. 서윤이 수첩을 내려다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수첩에 적힌 레시피는 대량으로 조리할 때 맛이 획 변해버리는 완성되기 전에 미완성 기록들이었습니다. 진짜 핵심 비법은 오직 서윤의 머릿속과 손끝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호 씨, 당신이 아무리 그 수첩을 보고 따라해봤자 절대 내 맛은 못 낼 거야. 가짜는 결국 들통나게 돼 있거든. 서윤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새벽 5시 연구실을 나서는 서윤의 눈 위로 밝아오는 푸른 새벽 하늘이 비쳤습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결연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야. 두고 봐요. 서윤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차게 땅을 딛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2번째 라운드 촬영 날이 밝았습니다. 스튜디오에는 1차 통과자 30명이 모였습니다. 서윤은 하얗게 날을 세운 조리복을 입고 자신의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진행자가 무대 중앙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팀 대결입니다. 5명씩 한 팀이 되어 조화로운 코스 요리를 완성해야 합니다. 진행자가 설명했습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팀 대결이라니 하고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팀장은 공정하게 추첨으로 정하겠습니다. 진행자가 추첨함을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서윤과 진호 모두 팀장으로 뽑혔습니다. 팀원을 선택하는 시간이 주어지자 젊고 눈빛이 초롱초롱한 셰프 4명이 서윤의 팀에 합류했습니다. 반면 진호의 팀에는 콧대 높은 경력직 셰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애송이들 데리고 뭘 하겠다고. 이번 판은 보나 마나 우리 팀이 압승이네. 진호가 서윤의 팀을 훑어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본격적인 조리 전 준비 시간이 주어지자 서윤은 팀원들을 동그랗게 모았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믿고 해봐요. 각자 제일 자신 있는 요리가 뭔가요? 서윤이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팀장님, 저는 싱싱한 해산물 요리라면 자신 있습니다. 한 젊은 셰프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달콤한 디저트 전공입니다. 다른 셰프도 활기차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각자 장기를 10분 살려서 한 접시씩 맡아주세요. 저는 메인 요리를 책임지고 전체적인 간을 맞출게요. 우리 서로 도와가며 즐겁게 해봐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말하자 긴장했던 팀원들의 표정이 봄눈 녹듯 밝아졌습니다. 반면 진호는 팀원들을 하대하며 고압적으로 굴었습니다. 야, 내 말 똑똑히 들어. 토달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착착 움직여. 알았어? 딴소리 했다간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진호가 팔짱을 낀 채 윽박지르자 경력 많은 셰프들이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의 팀은 물 흐르듯 조용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서로 무거운 냄비를 들어주고 재료를 건네줄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와, 이 소스 풍미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우리 팀원 실력이 보통이 아니네. 서윤이 팀원의 소스를 맛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유, 팀장님이 잘 이끌어주신 덕분이죠. 힘이 납니다. 팀원이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팀은 시장 바닥처럼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진호가 이것저것 간섭하며 소리를 질러댔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거 아니라고. 내 말 안 들려? 팍팍 좀 볶으란 말이야. 진호가 버럭 고함을 치자 요리하던 팀원이 움찔하며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원이 개미만한 목소리로 사과하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드디어 2시간이 흐르고 긴장된 심사 시간이 왔습니다. 먼저 진호의 팀 요리가 나왔습니다. 금가루까지 뿌린 화려한 차림새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하나씩 맛을 보더니 고개를 가우뚱거렸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맛이 제각각이네. 도무지 조화가 안 돼요. 한 심사위원이 접시를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아요. 각자 실력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의 코스로는 엉망진창입니다. 팀워크가 전혀 안 보여요. 다른 심사위원도 냉정한 평가를 내리자 진호의 얼굴이 흑빛으로 굳어졌습니다. 드디어 서윤의 팀 차례가 왔습니다. 수수한 듯 하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정갈한 요리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첫 번째 전체 요리를 맛보자마자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호, 이거 정말 훌륭한데요? 입안에서 파도가 치는 것 같아. 한 심사위원이 연신 감탄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비단결처럼 부드럽습니다. 서로를 배려한 팀워크가 맛에서 그대로 느껴져요. 정말 감동입니다. 다른 심사위원이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자 스튜디오가 들썩였습니다. 서윤의 팀이 압도적인 점수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윤은 팀원들과 서로 껴안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서러웠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가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쉬는 시간 진호의 팀원 중 한 명이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김 PD를 찾아왔습니다. 저기, PD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보할 게 있어서요. 젊은 셰프가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김 PD가 예리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진호 씨가 경연 전에 저희한테 이상한 수첩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비법이라면서 무조건 이대로만 만들라고 강요했습니다. 셰프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서윤의 레시피 수첩 내용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 PD의 눈빛이 매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사진들 지금 당장 저한테 보내줄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런 사람이 요리사라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네요. 셰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서윤이 스튜디오 밖으로 나오자 한승우 회장의 고급 차량이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서윤이 놀라 차로 다가갔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윤 사장님. 일이 소식 듣고 내 일처럼 기뻐서 달려왔습니다. 한 회장이 인자하게 웃으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서윤이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자, 이거 받으세요. 사장님께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한 회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윤이 봉투를 열어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국내 최고의 형사 전문 변호인단 계약서입니다. 실력은 요리로 보여주셨으니 이제 그 못된 인간들 처벌은 법으로 확실하게 하세요. 뒤는 내가 든든히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한 회장이 단호하고 묵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선물을 해준 사람입니다. 이건 그에 대한 제 작은 보답이니 거절하지 마세요. 한 회장이 서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서윤은 참았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며칠 후 서윤의 식당 건물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유, 서윤 사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건물주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한승우 회장님 쪽에서 연락이 왔지 뭡니까? 사장님 가게를 앞으로 10년, 20년 장기 계약하고 싶다고요.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안하셨어요. 정말요? 세상에. 그럼요. 그래서 저 건너편 진호 시내하고는 당장 계약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곤 상종 안 하려고요. 허허. 건물주의 웃음소리에 서윤은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편 건너편 가짜 식당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방 직원들은 매일같이 고함치며 싸웠고 위생 상태는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엉망이었습니다. 김 PD가 몰래 설치해둔 카메라에는 더러운 행주로 그릇을 대충 닦고 유통기한이 지난 시퍼런 식재료를 슬쩍 솥에 넣는 파렴치한 장면들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정성스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서윤이 이끼 낀 묘비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소중한 레시피로 저 다시 당당하게 일어섰어요. 이제 아무도 저 안 무시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흙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하늘에서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서윤은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서윤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수많은 별이 그녀를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서윤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차게 땅을 딛고 있었습니다. 전국 생중계 결승전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울 도심의 대형 스튜디오 앞에는 새벽부터 전국에서 몰려온 수천 명의 관객이 구름처럼 줄을 섰습니다. 서윤은 대기실에서 하얗게 날이 선 조리복을 입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단추를 하나하나 채웠습니다. 사장님, 많이 떨리시죠? 심호흡 크게 하세요.
김 PD가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와 서윤의 긴장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네, PD님.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요. 서윤이 마른 침을 삼키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전 국민 앞에서 그 가짜들의 가면을 확 벗겨버릴 겁니다.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김 PD가 서윤의 어깨를 든든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PD님. 정말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서윤이 고개를 깊게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생중계 시작을 알리는 화려한 음악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행자가 눈부신 조명 아래 무대 중앙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 왕좌의 주인이 가려지는 날입니다. 진행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쩡쩡 울렸습니다. 관객석에서는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결승전의 주제를 발표합니다. 주제는 바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맛입니다. 진행자가 황금색 봉투를 열어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서윤과 진호는 각자의 조리대로 이동했고 수십 대의 카메라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진호는 식재료 코너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박점례가 사채까지 써서 마련해준 철갑상어 알과 시커먼 트러플 버섯을 한 움큼 집어들었습니다. 비싼 식재료들이 조리대 위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아이고, 저것 좀 봐. 음식에 금칠이라도 하려나? 돈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네. 관객석에서 눈살을 찌푸린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반면 서윤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파릇파릇한 제철 채소와 집에서 정성껏 담가온 된장, 고추장 항아리를 조리대에 올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재료들이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진행자의 외침과 함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호는 긴장한 나머지 손을 사정없이 떨었습니다. 양념을 하려다 소금통을 통째로 엎질러 조리대 위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 젠장, 왜 이래 진짜. 진호가 주변 눈치를 살피며 작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관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박점례가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어째. 국장님, 우리 아들 좀 도와줘요. 조용히 하세요.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강제 퇴장입니다. 스태프가 박점례에게 엄하게 경고하자 그녀는 겁에 질려 입을 꾹 다물고 손수건을 입에 문 채 덜덜 떨었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칼을 잡았습니다. 도마를 두드리는 칼질 소리가 경쾌한 가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무 하나, 배추 하나를 정확한 두께로 썰어냈습니다. 가마솥에 육수를 끓이기 시작하자 구수하고 깊은 냄새가 스튜디오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까다로운 심사위원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저 냄새 좀 맡아보게. 고향 집 안방에 앉아있는 기분이 드는구먼. 한 심사위원이 동료에게 황홀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대결 시작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트러플을 갈면서도 초조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화려하게 보이려고 온갖 기교를 부렸지만 손이 떨려 음식 모양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반면 서윤은 정갈하게 상을 차려나갔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와 싱싱한 나물, 노릇하게 구운 생선이 하나씩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수한 숭늉을 노주전자에 담아 정성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2시간이 흐르고 심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대 위 커다란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 하나가 떴습니다.
관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본격적인 심사 전에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특별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진행자의 말에 박점례와 진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박점례가 서윤의 레시피 수첩을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복사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이삿짐 센터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건 내가 아니야. 조작이야. 사기라고. 박점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찢어지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이 나오자 스튜디오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진호가 서윤의 식당 직원에게 돈다발을 건네며 매수하는 녹취 영상이었습니다. 월급 2배 줄 테니까 당장 그만둬. 그년 식당 확 망하게 말이야. 진호의 비열한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쩡쩡 울렸습니다. 관객석에서 우우 하는 야유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가짜라고. 진호가 미친 사람처럼 마이크를 뺏어들고 소리쳤습니다. 진호 씨, 그럼 설명해 보시죠. 이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진행자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진호는 입만 벙긋거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호가 횡설수수하며 고개를 숙이자 관객들의 야유는 비난의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행자의 말에 심사위원들이 진호의 화려한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첫 입을 떼자마자 모두 인상을 팍 찌푸리며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돈만 바른 조잡한 맛이군요. 식재료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접시를 저 멀리 밀어냈습니다. 맛의 조화가 엉망입니다. 최하점도 아까운 요리네요. 다른 심사위원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진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조리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서윤의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윤이 무친 나물을 입에 넣는 순간 그들의 눈빛이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정말. 한 심사위원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된장찌개 한 술을 뜬 심사위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는 맛입니다. 전설적인 미식가 심사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서윤 씨,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식객입니다. 그가 서윤에게 황금색 만점 카드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만점을 주었습니다. 대망의 우승자는 이서윤 씨입니다. 진행자의 외침과 함께 스튜디오에 꽃가루가 휘날리고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서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금빛 트로피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가 도와주신 것 같아요. 서윤이 울먹이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박점례가 미친 듯이 무대 위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안 돼. 내 아들이 우승이야. 전현이 꼬신 거야. 내놔. 그 트로피 내놔. 박점례가 악을 썼지만 대기하던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덮쳐 제압했습니다. 이거 나. 내 아들이 최고란 말이야. 박점례가 바닥을 긁으며 발버둥 쳤지만 요원들은 차갑게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진호는 무대 구석에 처박혀 머리를 감싸 쥔 채 덜덜 떨었습니다. 카메라가 그 비참한 몰락의 현장을 전 국민에게 클로즈업해 보여주었습니다. 우승자 서윤 씨,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행자가 다정하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사기꾼이라 손가락질하고 무시했던 그 모진 시련들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심을 다한 음식은 결코 거짓에 지지 않는다는 걸 오늘 증명해서 기쁩니다. 서윤이 트로피를 하늘 높이 들어 올리자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인터넷은 서윤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응원 댓글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한승우 회장이 인자한 미소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장합니다. 서윤 사장님.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요. 한 회장이 서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당신의 실력과 진심이 만든 기적입니다. 자, 이건 약속했던 우리 기업과의 협업 계약서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사장님 손맛을 보여주세요. 한 회장이 건넨 서류를 받으며 서윤은 다시 한번 울먹였습니다. 김 PD도 다가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사장님, 역대 최고 시청률입니다.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대의 행운입니다. PD님,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을게요. 스튜디오 밖으로 나오자 수백 명의 팬이 꽃다발을 들고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축하해요.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팬들의 함성 속에서 서윤은 이리리 눈을 맞추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가장 먼저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묘비 앞에 반짝이는 금빛 트로피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이제 아무도 나 무시 못해. 서윤은 묘비를 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가슴속 응어리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서윤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행복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김 PD가 숨을 헐떡이며 태블릿을 들고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놈들 꼬리가 잡혔습니다. 아주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찾았다고요. 김 PD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재생했습니다. 화재 전날 전 남편 진호가 인적이 드문 주유소에서 기름통을 3개나 사서 차에 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진호 씨 차 맞네요. 세상에, 제정신이야? 서윤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한 회장님이 사설 탐정까지 붙여서 싹 다 뒤지셨습니다. 저식중독 환자라는 인간들 금융 기록도 다 뽑았어요. 박점내 여사가 뒷구멍으로 돈 찔러준 내역이 아주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옵니다. 김 PD가 서류 뭉치를 넘기자 가짜 환자들이 박점내에게 100만 원씩 상납받은 내역이 시퍼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혹시 몰라 식당 주방 구석에 몰래 숨겨둔 카메라예요. 진호가 몰래 들어와 가스밸브 열고 라이터 켜는 장면이 아주 영화처럼 찍혔습니다. 김 PD의 설명에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김 PD는 목을 내놓고 뉴스룸에 이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저녁 9시 메인 뉴스의 앵커가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인기 요리사 서윤 씨의 추락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음모를 단독 보도합니다. 화면에는 진호의 방화 장면과 가짜 환자들의 양심 고백 인터뷰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박점내 여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뗐으면 큰돈 준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한 남자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 보도 한 번에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악덕 전 시댁 식구들을 사형시켜라는 청원이 올라와 순식간에 10만 명이 넘게 서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들이닥쳐 진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니, 이거 나요. 나 억울해. 이거 다 조작이야. 진호가 개처럼 발버둥 쳤지만 형사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증거가 산더미입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지 않으면 가중 처벌됩니다. 박점례와 진희도 같은 날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박점례는 머리를 산발하고 경찰서 로비에서 바닥을 뒹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아. 며느리년이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네. 천벌을 받을 패륜년이야. 지나가던 시민들이 침을 뱉으며 그녀를 냉담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에이, 저 할망구 가증스럽네. 한승우 회장은 즉시 국내 최고의 식당 복구 전문가들을 투입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서윤의 식당은 이전보다 100배는 더 화려하고 깨끗한 최첨단 주방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서윤은 당당하게 법정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5년간 그 집에서 종처럼 살며 받은 학대, 그리고 제 이름을 도둑질하고 불까지 지른 그들의 만행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단단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진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벌벌 떨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진호에게 징역 3년, 박점례와 진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서윤은 눈을 감고 가슴속 깊이 맺혔던 응어리를 씻어냈습니다. 기적처럼 서윤의 미각도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끓인 소박한 죽 한 숟갈을 입에 넣자 쌀의 고소한 풍미가 혀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서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맛이 느껴져. 재오픈 날 식당 앞에는 수백 명의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서윤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다 응원합니다. 시민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윤은 한 명 한 명 손을 맞잡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 PD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로 수출되어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1년 후의 봄날, 서윤은 서윤의 식탁 글로벌 아카데미의 당당한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요리는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진짜 맛입니다. 서윤의 강연에 수백 명의 제자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윤의 환한 얼굴은 포브스 표지를 장식했고 세계를 홀린 K푸드의 여왕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한편 교도소 독방에 갇힌 진호는 서윤의 성공 기사가 실린 신문을 보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다 끌려갔습니다. 박점례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노인 쉼터에서 무상급식을 받아먹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급식소 배식대에서 서윤과 눈이 마주치자 박점례는 쥐새끼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망쳤습니다. 신우이 진희는 사기 전과 때문에 파혼당하고 남의 집 식당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를 하며 하루 일당을 벌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힘들게 일했구나. 진희는 이제야 서윤의 눈물을 이해하며 통곡했습니다. 김 PD는 실력을 인정받아 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매 주말 서윤이 여는 무료 요리 교실을 찾아와 그녀를 도왔습니다. 이혼 후 갈 곳 없는 여성들이 서윤의 손을 잡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서윤의 친정집은 이제 어머니의 맛을 기리는 박물관이 되어 수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은 부모님 산소를 찾아 묘비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지켜주신 덕분이에요. 서윤은 해맑게 웃으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카데미 첫 졸업식에서 제자들이 서윤에게 감사의 카네이션을 달아주었습니다.
식당 정원에는 서윤이 좋아하는 노란 수선화가 지천으로 피어났습니다. 밤늦게 주방에서 새 메뉴를 연구하는 서윤의 눈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때 김 PD가 꽃 한 송이를 들고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달빛이 좋은데 산책 좀 하실까요? 서윤은 수줍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강변을 걷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붉은 석양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윤 씨,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사람이에요. PD님,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인생은 남이 차려주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차린 밥상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서윤의 활짝 핀 웃음소리가 강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5년간의 고통스러운 시집살이, 이혼 후의 재기, 그리고 전 시댁의 악랄한 방해까지. 서윤은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진짜 실력은 결코 가짜에 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심을 다한 노력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을 서윤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결국 더 큰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서윤처럼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